1868년 발발한 보신 전쟁을 통해 일본은 260여 년간 지속된 도쿠가와의 막부 정치를 끝내고 메이지 정부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전쟁 후 메이지 정부가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빼앗은 직할령 규모만 400만 석이 넘었는데요. 아이즈번, 구하나번, 센다이번, 요네자와번 등 막부 측에 줄을 섰던 번 또한 영지 일부를 몰수당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도쿠가와로부터 몰수한 영지를 새롭게 개편하게 되는데요. 구막부 직할령 중에서도 특히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던 오사카, 교토, 나가사키, 에도 등을 부라는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였고 그 외 도쿠가와 직할령은 현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번 또는 새롭게 만들어진 번은 에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다이묘가 지배했는데요. 현과 부에는 메이지 정부에서 임명한 지부사와 지현사가 파견되어 지역을 관할했습니다. 이른바 부번현 삼치제로 불리는 일본의 새로운 지방행정 제도가 메이지 원년인 1868년에 시행된 것입니다. 메이지 초기의 혼란이 엿보이는 제도죠. 구시대의 산물인 다이묘와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지자체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869년 7월 25일 메이지 정부는 번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인민을 조정에 반환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를 판적봉환이라고 부릅니다. 메이지 정부가 탄생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단행된 파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다이묘의 반발을 고려해 번주들을 그대로 지번사로 임명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바뀐 것이 없는 듯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번사라는 타이틀로 임명된 다이묘들은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지자체장의 개념이었으며 영지를 보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관할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형태로 지배권의 형태가 바뀝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 보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다이묘가 오늘부터 지자체장이 되었다고 한들 하루아침에 지역 영민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리는 없었겠죠. 대부분의 지역민이 하늘과도 같은 존재인 전직 다이묘 지자체장을 경외시했음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파격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도시대 다이묘 정치와 큰 차이가 없어 보였던 정치개혁은 메이지 4년인 1871년 에도시대의 산물인 번을 완전히 폐지하고 현으로 대체하는 폐번치현을 단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에도시대 도쿠가와 직속 가신에는 쇼군과 미팅을 할 수 있는 하타모토와 쇼군 얼굴을 전혀 볼 일이 없는 고개닌 등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타모토는 다이묘처럼 영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18세기 후반 총 2,908명의 하타모토가 소유한 영지의 총합은 275만 석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3,000석 이상을 소유한 하타모토는 250명 정도였고 가장 많은 영지를 소유한 하타모토는 9,500석의 요코타 가문이었습니다. 1만 석이 넘어가면 다이묘가 되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9,500석 정도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에도에서 먼 곳에 비교적 큰 영지를 소유한 하타모토 중 일부는 다이묘와 마찬가지로 참근교대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 NHK에서 방영된 시대극 드라마 이치로가 하타모토의 참근교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타모토의 영지는 도카이도 인근에 배치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시마즈 또는 모리 같은 세력이 도카이도를 통해 서쪽에서 에도로 진격해 들어오면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만약 총 합계 275만 석을 소유한 2,908명의 하타모토가 규합해 신정부군에 조직적으로 대항했다면 일본 역사는 지금과는 다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하타모토일수록 구막부군에 충성하기보다는 신정부 측의 협조에 공을 세운 경우가 많았고 신정부에 가담하도록 설득한 인물 역시 다름 아닌 도쿠가와 빅3 중 하나인 오와리번의 도쿠가와 요시카츠였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보신전쟁이 시작된 직후 오사카에서 야반도주에 에도로 돌아오면서 하타모토가 신정부군의 조기 귀순하는 이탈 사태에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도쿠가와의 직속 가신 중에는 3,350석의 영지를 자랑하는 대형 하타모토 오사와 가문이 있었습니다.
주로 에도 막부와 교토의 조정 사이에서 업무를 조율하고 절충하는 역할을 하는 가문 중 하나였는데요. 황녀 가즈노미야가 도쿠가와의 시집 올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대정봉안으로 정권을 조정해 이양했을 때에도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 영향력 있는 하다모토 가문이었습니다. 오사와 가문은 지금의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인근에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1868년 8월 신정부는 전국의 다이묘와 하다모토에게 영지 규모를 재측정해 보고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1만석을 돌파한 16개 가문이 다이묘로 승격되며 새로운 번이 탄생하게 되죠. 3350석의 하다모토 오사와 가문 역시 영지 규모를 재측정한 결과 5485석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사와 가문의 20대 당주였던 오사와 모토스미는 자신의 영지에 인접한 하마나 호수를 매립해 간척지로 만들어 그곳에서 쌀을 수확한다면 4521석의 쌀을 더 수확할 수 있다고 혼자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5485석의 실제 영지 규모에 상상 속의 쌀 수확량 4521석을 더해 1만 6석 규모의 영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정부에 보고합니다. 혼돈의 메이지 시대 원년, 메이지 정부는 오사와 모토스미가 보고한 1만 6석의 영지 규모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채 그를 다이묘로 인정해줬고, 이렇게 오사와 가문이 지배하는 1만 6석 규모의 호리에번이 탄생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5천석 남짓으로 다이묘가 되는데 성공한 오사와 모토스미는 1869년의 판적공안 실시와 동시에 발족한 화족제도에 의해 귀족으로 편입되는데요. 다이묘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다이묘 문턱에 있었던 1만석 미만의 많은 하다모토 출신 가문이 귀족으로 편입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대부분 기각당한 것을 보면 혼란이 극에 달했을 메이지 극초반에 사기를 쳐 다이묘가 된 오사와 모토스미의 대범함이 놀랍기만 합니다. 1871년 7월 패번치언이 단행되면서 1만 6석의 호리에번 역시 폐지되었지만 호리의 현으로 변신하면서 오사와 모토스미는 자연스럽게 호리의 현의 현 지사로 임명됩니다. 하지만 패번치언 직후 메이지 정부는 영지 규모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고, 오사와가 호리의 현 지사로 임명된 지 4개월 만인 1871년 11월 오사와 모토스미의 허위 보고가 발각되고 맙니다. 생각보다 처벌은 가벼웠는데요. 오사와 모토스미는 귀족 신분에서 일반 하급 사무라이에게 주어졌던 사족 신분으로 신분이 강등되었고 금고 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만석이 넘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던 오사와의 가신들 역시 금고 1년형이 선고되었고 신분은 사족에서 평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후 도쿄에서 출판업에 종사하며 구의원까지 지낸 가짜 다이묘 오사와 모토스미는 신문 발행에 관여하며 1899년까지 활동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후 행적과 정확한 사망 일시 등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에서 귀족에게 지급하던 수당도 모두 폐지되어 버렸으니 신분이 강등된 것이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3년 남짓한 가짜 다이묘 생활을 통해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희대의 다이묘 사기 사건은 만석 사건으로 불리며 지금도 일본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흔적을 찾아 하마마츠에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인근의 하마나 호수를 바라보며 이 호수 일부를 매립해 4천석이 넘는 쌀이 추가로 생산될 것이라는 허위 보고로 1만석의 다이묘가 된 오사와 모토스미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